직접적으로 맨날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오비나 또는 HID 요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테러를 획책한다. 북으로 북파돼서 암살 폭파하는 사람들이 국가안보실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들은 복귀했지만 복귀하지 않은 인원들이 있다. 여기까지 사실은 얘기하다가 체포공연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무속이나 점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하는 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상원을 만약에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이 돼서 소개해 줬으면은 분명히 두 사람은 말이 대화됐겠죠. 대화가 아주 잘 통했을 겁니다. 네네. HID 요원은 별도 임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위기관리실과 무관하게 1차장이 상급자입니까? 1, 2, 3차장 직제는 포함되지 않고요. 네. 별도의 분석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그럼 그 친구는 그 장교는 별동대 업무를 수행합니까? 이렇게 몇 사람과 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팀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별도는 없지만 저하고 안보실장이 가끔 분석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HID가 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김태호 1차장도 가고 여기도 대통령 안보실에서 TF를 꾸린 요원에 HID가 있고 또 이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퍼즐을 제보 들어온 것 중에 김건희 여사가 HID 요원이나 또는 오비들, HID 전역한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부추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지만은 이걸 공개하면은 음모론이 돼서 도대체 노상원이 하고 했을까 했는데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안보실에 HID 출신 요원이 있는 거예요. 그 요원이 지금 매개를 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토 토기에서 김태호 안보실 차장 불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HID 이제는 모든 국민들 HID를 알죠. 네. 이 HID를 안보실에서 아예 채용을 했다는 거죠. 안보실에 북파 공작원이 들어가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제보를 뭐 받으신 제보를 받았죠. 안보실에 근무하고 있다 해서 이걸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 저도 오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안보실 보면은 1, 2, 3처가 있는데 그 2처 밑에 위기관리센터가 있거든요. 네. 위기관리센터에 이장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위기관리센터를 통제하는 것은 안보실 2차장 인성한 2차장인데 거기 위기관리센터의 그 공간은 차지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통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김태효가 통제하는 것 같고 그것도 완전한 통제가 아니라 뭐 가끔씩 보고받고 별동대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별도 임무를 받고 그리고 이 HID 요원뿐만 아니라 서너 명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특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자기와 안보실장은 가끔 분석 보고를 받는다로 하면은 직접적으로 맨날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오비나 또는 HID 요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테러를 획책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런 제보가 저도 유사한 얘기를 들었는데 있었는데 그걸 공개하기에는 저는 처음에 노상원과 연계가 됐을 것인데 노상원은 빨리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걸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노상원과의 접촉은 안 되니까. 노상원이 잡혀간 이후에도 그런 통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김태호하고 예를 들어 윤석열하고 연결돼서 할 수도 있고 김건희 여사가 가끔씩 전화하는 인원이 그 HID 요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서 경찰청 차장한테 어저께 정식으로 수사를 해라. 제가 국회 가서 제보했던 그 우방부로부터 부터 받은 제보 그리고 그 이후에 유사한 제보를 많이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 뭐 사살이라든가 그렇죠. 뭐 북파 공작원의 공작이라든가 블랙의 공작이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거의 밝혀진 게 없어요. 북으로 북파돼서 암살 폭파하는 사람들이 국가안보실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없죠. 지금까지 위기관리센터 이런 데는 그런 요원들이 들어간 적이 없죠. 장교들이 가끔 파견은 나가서 하는데 한 7, 8명 종합해서 안보실하고 위기관리실에
북파 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원들의 주특기는 아주 희소특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데 가서 하지는 않아요. 국가무실이 무슨 암살에 관리합니까? 일반 정보를 다루는 장교들이 가서 근무를 정식으로 하는 거고 네. 파견 근무를 그런 인원이 간 적은 저 기억엔 없는 것 같고 또 그 북파 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원은 거기도 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다 보니까 정보사에서 할 일이 많아요. 네. 그 끝나면 공작 교원으로 전환돼서 또 한다든가 계속 그런 업무 특수 업무를 하는데 왜 안보실에 그런 그러니까요. 인원이 갔겠어요? 요인을 암살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을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밝혀진 게 하나는 김태호 1차장이 이 HI 부대를 방문 네. 사상 최초로 네. 국가안보실 차장으로는 그것도 그렇죠. 이번에 밝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HID 요원이 보니까 2023년 초에 파견 근무를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23년 초에요? 예, 예. 오. 그 했고 그리고 나서 23년 6월 1일 날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해서 훈련 장면을 아주 세부적으로 봤고 오래 머무르면서 하다못해 그 사무실에서 담배까지 피워서 눈살을 찌푸렸다. 6월 달에 갈 때 대통령이 가려고 했는데 그 대통령이 오는지 알고 준비를 HID 부대에서는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보실 1차장 김태호가 왔다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보니까 TF가 구성이 되고 전직 HID 요원으로 꾸려진 TF라는 거죠. 정보요원이라고 했거든요. 정보요원. 정보요원이라 하면은 국정원, 방첩사 뭐 전직 HID가 되든 하여튼 더 정보를 다룬 3-4명이 했고 자기는 그 정보 분석을 가끔씩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HID가 정보 분석이 뭐 있겠어요. 국정원도 있고 사이버사도 있네요. 사이버사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평상시는 정보 분석하면서 새로운 공작 임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노상원과의 관계가 네. 지금 알려진 것보다 더 일찍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HID 인원을 왜 거기 보냈느냐 처음부터 안보실에 HID 요원이 갔다고 해서 누가 추천해서 갔느냐 예, 예. 기존 조직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예. 조직에 없어서 TF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조직 인원 인가된 인원이 아니니까 그럼 노상원일 것이냐 아니면 김용현일 것이냐 아니면 초기부터 김용현과 노상원이가 관련이 돼서 노상원이가 추천을 하고 블랙 또 쪽은 어두운 영역은 노상원이 그러니까요. 전문이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김태호하고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한 몇 명만 소수로 이렇게 한 것 같고 마침 그때 국정원장 하는 조태용이가 옆에 앉아서 물어봤거든요. 2023년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안보실장할 때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런 불행 요원 HID 요원이 그때 근무한 거 아느냐 했더니 HID 요원이 근무한 건 몰랐는데 TF가 구성된 건 알았다. 그 임무는 특수 임무라서 알려줄 수는 없다라고. 블랙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뉴스. 네, 그 블랙 중에 일부가 우리는 공항 폭파 담당했고 사드 공격 담당했고 그들은 복귀했지만 복귀하지 않은 인원들이 있다. 여기까지 사실은 얘기하다가 체포공연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다음 명령이 없어가지고 계속 대기 상태다. 그 블랙들을 움직인 그 명령 체계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 라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저도 어저께 그런 의심이 들어서 수사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일단은 군인 불행 요원들은 현역은 다 복귀했는데 나머지 예비역이나 이런 요원들은 나중에 임무 해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잘 돼서 총기나 뭐 폭발물을 반납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제보를 받은 그렇죠. 그 지시를 누구가 했느냐. 그렇죠. 그때까지만 아직 복귀하지 않은 블랙은 네. 어떤 인물이냐 이런 거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걸 밝혀지지가 않았고 혹시 노상원 라인에서 한 것이 아닌가 유추했는데 지금은 안보실의 이 그 별동대 같은 이런 HID TF 이런 데서도 임무를 줬을 확률이 있겠다라고 혹은 의심이 노상원과 됐죠. 이것이 다 연결돼 있을 수도 다 있고.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됐을 수가 이런 있는 아이디어를 거예요. 김태호가 스스로 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안보실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해요. 그러니까요. 네. 2차장은 모르고 1차장 밑에 뒀다고 하니까. 네네. 그렇죠. 진짜 이상한 거죠. 특히 노상원이 아주 일찍 이 윤석열과 연결된 게 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그리고
차근차근 이런 준비들을 했던 게 아닐까? 이쪽은 다 어둠의 영역 아닙니까? 그럼 우속이나 점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하는 바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상원을 만약에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이 돼서 소개해줬으면은 분명히 두 사람은 말이 대화가 잘 됐겠죠. 대화가 아주 잘 통했을 겁니다. 네네.